경상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죠. 당국은 오늘도 진화 작업에 총력을 다했지만 번져가는 불길에 인근 주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산불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말 전국적으로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볼 건데 울산 울주군 산불. 사실 어느 정도 좀 주불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들은 상태에서 제가 출근했었는데 다시 좀 번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조금 전에 그 기사에서 지금 그 계절적인 특성 그리고 남부의 고기압과 북부의 저기압이 만나면서 동쪽으로 불어나가는 강풍이 지금 화재 원인을 가져오게 되는데 지금 다발적인 화재가 지금 문제점은 뭐냐면 경상북도, 경상남도 그리고 울산까지 이렇게 남쪽으로 모여져 있게 되고요. 경상남북도에서 지금 대응 3단계의 화재가 세 군데에 그 삼각형으로 한 변의 길이가 150km 이상 되는 삼각형으로 퍼져 있다 보니까 대응 3단계라고 함이 지금 산청 산불만 해도 그저께는 100%의 대응력을 동원하는 건데 이게 세 군데가 떨어져 있으니까 100%를 동원하지를 못하겠죠. 네, 그렇게 되니까 그분이 위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은 하시고 있는 것으로 당연히 보입니다만 그런 소방 대응력에 지금 그 분산, 그게 가장 큰 문제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시는 사이에 속보가 들어와서 또 여러분께 잠시 전해드릴 텐데요. 이렇게 주말 사이에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산불 재난 사태가 발생한 3개 시도에 특별 교부세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소식 조금 전에 들어와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또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신속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울산 울주군 산불 이야기 다시 좀 해봐야 할 텐데 일단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진화율이 70%에 도달했다가 재확산했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궁금합니다. 애초에 목표 설정을 할 때 좀 기대감이나 그 마음이 앞서서 무리하게 잡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다시 재확산이 된 건지 어느 쪽입니까? 네,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초기의 예상보다 피해가 커졌기 때문에 초기의 대책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산불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 특성과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세로로 있는 고속도로 주변으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초기에는 그 고속도로 주변에 그 마을, 그 공단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이쪽의 피해와 대피해, 그 대응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화재가 이게 딱 하루 만에 진화가 되지 못하고 지속되면서 그게 이제 서쪽에 있는 대운산 산자락 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화산이 급격하게 확산되는, 우리가 그러니까 경사가 30도씨 정도만 돼도 화재의 확산 속도 같은 경우는 4배 이상 빨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의 예상보다 인명 피해의 최소화에 집중하다 보니까 산불 지역이 그 높은 산지로 확산되는 그런 피해 양상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화면이 들어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금부터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산불 대응 과정에서 희생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자의 조속한 쾌유도 기원합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산불 현장에서 불길을 잡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하게 가동하였고 대형 산불이 발생한 울산, 경북, 경남을 대상으로 재난 사태를 피해가 큰 경남 산청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경남 산청의 일시 대피자와 이재민을 위해 재난구호 사업비 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고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도 재난 사태가 선포된 3개 시도에 긴급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이재민을 위한 임시 대피소도 지자체 수요를 받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산불로 약 6,328.5헥타르의 산림이 사라졌습니다. 임시 대피한 주민은 총 1,514명이며 전소 등 화재 피해를 본 주택은 현재까지
39동입니다. 현재 산불 진화에 많은 기관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산림청,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등은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 105대, 인력 9,182명을 투입하였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행정응원 등을 통해 인력, 장비, 물자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대응의 주관기관으로서 진화 헬기와 인력이 더욱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산불 대응 단계별로 현장의 통합 지휘권이 잘 발휘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소방청, 경찰청, 지자체는 가용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주변 민가에 불이 번지지 않도록 촘촘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철도시설물,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 한국전력은 전기통신시설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산림청은 공중이나 지상에서 산불 진화를 담당하는 인력의 안전 확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전국 지자체는 산불 우려 지역에 있는 요양병원, 장애인 시설 등 대피 취약 시설에 대해 사전 대피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서풍이 점차 강해지고 있고 내일은 산청과 의성 지역의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5m까지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동해안과 경상권 내륙 등은 대기가 건조하고 오는 27일까지 특별한 비 소식도 없는 만큼 산불 예방과 철저한 사전 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국 지자체는 산불 감시원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위험지역 순찰과 계도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도 입산, 성묘시, 화기소지, 영농, 부산물 소각과 같은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이번 산불을 완전히 잡을 때까지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고 투입할 것입니다.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 이재민의 일상 회복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열린 중대본 회의 현장 화면 함께 보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 경북, 경남 재난사태 3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겠다. 또 이 밖에 산불을 완전히 잡을 때까지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투입하겠다라는 내용 들어볼 수 있었고요. 특히 산청 같은 경우에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라는 내용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예, 관련 내용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교수님,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골자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총력으로 대응해 준다는 것 상당히 좀 중요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산불에서는 인력 대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고의 위험도 높아지는 거고요. 그런데 장비로서의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장비 같은 경우는 또 장비가 평상시에 얼마나 대응력을 갖추고 있냐죠. 지금 그 발표대로 산불 같은 경우는 중앙기관이 산림청입니다. 그럼 재난 대응을 산림청에서 대응 3단계를 산청 같은 경우는 그저께 산불에서 발화 3시간 만에 대응 3단계로 바로 격상을 했거든요. 그러면 3단계에는 전체 대응력의 100%를 투입하게 되는 건데 그리고 또 인접 지자체 그리고 산림청 소방기관에 가용 50% 이상을 지원받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연이어 다발적으로 대응 3단계가 지금 울산 지역, 경남 지역, 경북 지역 3군데가 경상남북도 지역에 몰리게 되면서 이 지자체의 대응력이 한계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지금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재난 사태 선포 이후에 사태는 대응을 얘기하는데 대응 이후에 수습 단계에 들어가는 재난 지역 선포까지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발표의 의도가 뭐냐면 선제적으로 하게 되는 부분이죠. 제도한으로 재난 사태가 됐을 때 모든 자원과 인력을 그 100% 주변에서 오게 되지만 가용 이상의 자원이라고 하게 되면은 인접 지자체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도 장비와 인력을 그 가장 도달하기 가까운 의성 지역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게 되죠. 그럼 그만큼의 소방력을 남쪽으로 쓸 수 있게 되니까 인접 지역 광역 지자체에서의 소방력 지원도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네. 무엇보다 산불 구역 내 송전탑이 있다라는 부분도 진화가 쉽지 않은 어떤 장애 요인이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있어서 좀 단선 조치를 하거나 이런 건 타이밍상으로 어려운 부분일까요? 이게 좀 매우 좀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판단의 여부이긴 하지만 지금 해당 울산 울주군 같은 경우는 그 이전부터 송전탑에 대한 민원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저 주택 주거시설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산불이 그 대웅산 쪽으로 산자락으로 올라가면서 산불 영향권 내에 지금 송전선이 3개가 수직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지금 밀집해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우리가 울산 울주군 저기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남쪽으로 산재해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전기 공급을 차단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또 2차 피해도 예상해 볼 필요도 있겠고요. 또 물리적으로 송전탑이 매우 대형입니다. 90m 이상 크기가 되기 때문에 헬리콥터가 접근을 해서 물을 뿌리더라도 근접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좀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단전을 하더라도 철거하지 않는 이상에는 위험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렇긴 하지만 진압상 긴급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뭐 내일 정도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인력이나 장비를 총동원해서 진화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다만 진화를 하는 인력들에 대한 피해도 결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울산 울주에서도 공무원 뭐 머리라든지 얼굴 부위에 열상을 입기도 했고 사실 그 전에 산청에서는 또 사상자도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예. 장비 투입에 지금 그 분산 투입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대응 3단계가 현 시점으로도 지금 3군데에 분산돼 있으니까 장비 투입으로서의 한계가 인력 충원으로서의 적극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산불의 진화율을 줄이고 확산을 막는 부분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산불이 퍼지는 속도라고 하지만 예. 이게 면적으로 퍼져나가거든요. 면적으로 퍼져나가서 그 둘레로 화선이 형성되니까 화선 주변에 인력이 접근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전례적으로 인력에서 산불 진화를 하다 위험도는 고립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풍 산청 같은 경우는 역풍 사태 상황 때문에 그런데요. 산림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불었을 때 우리가 서풍이 분다 한쪽으로 분다고 했을 때 평지면 한쪽으로 불지만 예. 산으로 들어온 바람은 구비구비를 돌면서 휘돌아치고 그런 바람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립 상황에 대한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오늘 밤이 되면은 헬리콥터의 지상 공중 지원의 위험성 때문에 철수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일몰 이후에 또 그렇게 되면은 방화선을 차단하고 또 인가 쪽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는 지상 소방대의 활동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매우 유의가 필요합니다. 네. 산청 산불이 지금 사흘째 불길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더 장기화하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현재 그 산청 산불은 피해 그 확산을 보면 그 초기에 그 화재가 발생한 지점에서 지금 현재 화선이 형성되는 지점까지 수평 거리를 약 12km 정도가 그 서쪽에서 동쪽으로 확산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산불이 바닥에 있는 불들을 태워 나가면서 그 면적을 넓혀가기 때문에 예. 뒤에 뒷불의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주부리를 잡는 게 가장 우선적인데요. 지금 현재 그래도 안정적인 요소는 그 골짜기 쪽에 있는 인가, 우리 주민분들에 대한 진화는 좀 많이 완성이 됐는데 좀 위험한 점은 뭐냐면은 그 산악 지역으로 불들이 올라가면서 이 화선이 불이 타 나가는 바깥선이 남북으로 좀 갈라지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명 피해 위험은 좀 낮아진 것 같지만 민간인들의 피해는 낮아진 것 같지만 예. 산불 면적은 지금 위아래로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일단 이제 곧 일몰을 하게 될 것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몰 이후에는 이제 헬기 활동이 좀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방화선 구축을 했고 이후에는 뭐 지상 작업이 가능하게 될 텐데 지금까지 어떤 것들을 통해서 진화해 왔는지 그리고 이 저녁 시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리가 이제 화재가 확산하는 것을 막는 것을 방화선 구축이라고 하는데 방화선 구축은 뭐 수풀이나 이런 수림대로서 토목적인 것을 하는 거는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지상에서의 인력 장비 지원, 그리고 공중에서 헬기 지원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공중 헬기의 역할은 풍속이 만약에 지금 좀 전에 발표처럼 내일 정말 15m/s 이상의 강풍이 지속된다면 낮에조차도 헬기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헬기 같은 경우는 화선 쪽에 물을 뿌리고 그리고 또 화재 상황을 파악해서 지상의 진압 작전을 결정하는 데 지원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몰 이후엔 위험성 때문에 그치기는 하는데 그래도 드론을 활용을 해서 일몰 이후에는 드론을 통해서
화선이 확대돼가는 방향과 그다음에 오늘 밤 내일 일출 직후에 그 진압작전, 진화작전을 세우는데 그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지금 그 헬기를 바로 투입하지 못했는데요. 짙은 연기 때문에. 그러니까 헬기가 지상의 파악 말고 본격적인 그 주수를 하는 물을 뿌리는 그 화선까지 접근하는 데는 짙은 연기가 또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내일 날씨가 좀 바람이 적게 불고 화선이 좀 확대되지 않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어떤 진화가 잘 되는 데는 어떤 기상 상황도 도와줘야 하고 연기라든지 현장 상황도 도와줘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면에 있어서 경북 의성 산불은 어떤 상태 보이고 있을까요? 네, 지금 경북 의성 산불 같은 경우는 그 서울시에서도 인력과 장비를 지원한다고는 하는데 이제 가장 그 취약한 점은 처음에 발화 지점에서 지금 화선이 동쪽으로 매우 빠르게 퍼져 나가다가요. 산을 이렇게 골짜기와 구비를 넘어가면서 22km 이상 수평적으로 확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초기에 지금 우리가 이제 진화율이 예를 들어 50%의 정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퍼지는 속도하고 끄는 속도하고 같다는 얘기거든요. 정체가 된다는 얘기는 불이 멈췄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타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화재가 났던 지역은 산림이 매우 소실이 되었고 그 다음 구역에서 화재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오전에는 진화율이 굉장히 낮았다가 좀 높아졌잖아요. 이런 네. 부분은 좀 진화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위험도가 높아지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화선 이게 타나가는 화선이 퍼져 나가는 게 같은 퍼져 나가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주민들이 계시는 거주 지역은 벗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위험도가 낮보다는 매우 낮아진 상태이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저녁에 본격적인 지상 장비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오늘 저녁에까지 진화율이 많이 높이지 못한 상황에서는 예. 밤에 자칫 산악 지역으로 많이 화산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네. 지금 인근 주민들은 뭐 대피도 하고 있을 거고 안전한 곳을 찾고는 있겠지만 네. 주변에서 그렇게 큰 불이 났다는 것에 의해서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경북, 경남 지역 분들은 더 그러실 거고요. 그런 분들은 좀 어떤 것들을 유념하시면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대응 단계이기 때문에 네. 이 이후의 복구 같은 경우는 트라우마나 그리고 주민분들의 정신적이나 신체적 진료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산불이 직접 연기가 보이는 정도, 그 정도의 거리만 되더라도 호흡기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고 외출을 자제하시고 산불 같은 경우는 산에서 나는 자연적인 것이 타는 거지만 예. 의외로 이게 그 인체에 피해를 일으키는 초미세먼지부터 포름알데히드까지 그리고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나쁜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예. 호흡기 그리고 노약자분들 기관지 피해 있으기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주의하셔야 될 때입니다. 네,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난 뒤에 우리가 대처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것,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짧게 예방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날씨와 탈 것이 많은 건조 상태 때문에 우리 시민분들, 국민분들께서 산 지형에 들어갈 때는 절대 작은 불씨도 사용하면 절대 안 되겠고요. 인근 지역에서 뭐 농지 정리라든가 부산물 태우기 이런 것도 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조금 덧붙이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강력한 산불이 동시에 다발하기 때문에 산불 대응력을 강하게 복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좀 상황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성목의 실화인 것으로 어느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원인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조사가 있어야겠지만 네. 그런 화재 원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좀 갖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 수풀이 봄철에는 건조하고 매우 실효수도가 낮아가지고 탈 것을 많이 갖추곤 있지만 사계절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적인 원인의 산불 발화는 매우 드물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시민분들, 국민분들께서 산림 안에서의 취사 그리고 개별적인 불씨 이런 불티가 날 수 있는 행동은 절대 금하시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주변이나 도로 주변의 어떤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것은
이런 사례를 보다 꼭 금하시게 그래야지 그렇게만 되면 산불의 발생률은 크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의 추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말씀하신 어떤 시민의식이나 공공의식 같은 부분이 많은 영향을 끼치고 네. 실제로 발생 원인에 있어서 큰 영향을 어떤 변화가 의미 있게 보이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례를 보면은 안타깝게 사례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국민분들 시민의식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와 통계 사례들을 제시를 하고 홍보와 교육을 통하면 그런 사례는 많이 충분히 줄어들게 될 거고요. 그렇게만 된다면 이렇게 막대한 100년 이상의 피해를 일으키는 산불을 하나라도 두 개라도 줄이게 된다면 그 효과는 어마어마할 거니까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산림청의 분석 결과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 봄철이고 그 중에서 산불 원인이 실화가 30% 이상이고 쓰레기 소각도 뭐 13% 되더라고요. 네. 이런 실화나 뭐 쓰레기 소각 이런 뭐랄까요 입산객들의 일종의 실수로 발생하는 이런 화재들은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사례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 한 가지 사례로 들게 되면 예. 이 농지의 부산물 정리 같은 거를 걷어서 태우는 게 일반적인 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이거를 그 분쇄를 파쇄를 해가지고 거름이나 퇴비로 그리고 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또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골의 농민분들이 미안하니까 그냥 태우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막대한 피해로 이어진다면 그런 부분이 아니고 또 쓰레기 소각 같은 걸 하시다 보면 신고가 들어가서 어차피 또 현장에 소방대 분들은 출동을 하는 불편을 겪으세요. 아하. 그러니까 미리 전화를 하시면 소방대와 의논을 하시고 또 지켜주고 살펴주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네.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어떤 꽁초나 조심하는 부분도 있지만 있고, 상황이 네. 발생했을 때 제대로 신고를 하는 것도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겠네요. 그럼요.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 화재가 산불 같은 경우는 일반 건물은 그 자동화재 탐지 설비 감지기 같은 걸 설치하니까 불이 나면 몇 층에 어디에서 불이 났다 이거를 바로 전파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 산림 같은 경우는 뭐 CCTV조차 없으니까 어디서 발생을 하게 되면 지금 헬기로 막아야 되는 막지 못하는 이런 큰 불이 예. 초기에 간단한 장비나 인력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신고가 위치까지 알려주시는 신고가 매우 중요하죠. 전국에서 산불이 크고 작게 발생하고 있는데 뭐 작은 산불도 지금 적지 않거든요. 충북 옥천에서도 불이 나서 이게 영동으로도 좀 번지고 있고 이 네. 상황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옥천 지역에서도 한 2건, 3건이 계속 그 유심히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실시간 산불 정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도 뭐 이렇게 라디오나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인근 주민들이시라고 하면 스마트폰에 이런 것들을 바로가기를 깔아두셔가지고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충북 옥천 지역 이런 지역에서는 산불이 계속 한 군데 두고 3군데 정도가 났다 꺼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31건이 전국에서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31건의 산불도 대응이 없었다면 그게 퍼지고 더 큰 피해가 됐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소방력이 분산되게 되면 다른 곳에서 더 큰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초기에 그 산불을 끄고 이런 대응이 중요하고요. 충북 옥천에서도 부상자까지 발생하시고 지금 다른 지역 산불에서도 인력으로 인한 피해가 많으신데 소방대 그 진압대원들의 활동에 있어서 그 적극적인 그 피해에 대해서는 활동에 대해서 피해를 입으시기 매우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오늘 밤에 그 최소한 2군데 이상의 대응 단계가 1단계 밑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되길 바랍니다. 예. 네. 하루빨리 완전 진화가 될 수 있도록 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